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2일 오후입니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갑자기 좀 뜬금이 없었죠.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 첫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 하는 굉장히 긍정적 입장입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선 우상호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을 비롯해서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어떤 저항, 이낙연 대표 그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격렬한 어떤 반발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깨문들 사이에서는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죠. 촛불은 우리가 들었는데 왜 네 멋대로 사면 얘기 꺼내느냐. 그럴 바에는 탈당하라 라는 격렬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이낙연, 문재인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의 6.29 선언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떨어지지, 뭐 대책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극적으로 보면은 당 대표는 건의하고 그 당시에 김대중 이제 정치 해금하는 것이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죠. 대통령한테 당 대표인 노태우,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는 건의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현직 대통령은 그걸 갖다 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갖다가 연출함으로써 국면을 확 전환시켰죠. 그리고 그해 87년 12월에 있었던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당선되게 됩니다.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대표 머릿속에는 아마 그러저러한 뭐 궁즉통일화 모든 것이 궁지에 몰려있다 보니까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로서 뭔가 앞으로 이제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 보궐선거를 돌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2022년 대선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어 보겠다. 뭐 거머쥐는 사람이 이낙연이 될지 이재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과 그들의 머릿속엔 그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적절하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 이야기 나오면은 야당 내부에서 이제 중도와 이제 보수, 흔히 얘기해서 콘크리트 보수와 좀 중도, 즉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그 흐름 사이에 큰 충돌이 있을 것이고 분열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4.7 서울 보선이나 또 내년 대선에서도 쉽게 보면 야당이 분열한 틈을 이용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는 전두환, 노태우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그림 자체는 전두환, 노태우의 모델이 아니라 노무현 모델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집권 중반기가 좀 지나자 그 당시 뭐 횡담도 게이트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무엇이 많은 게이트가 터지면서 노무현 정부가 정말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갑자기 뜬금없이 2005년 6월 갑자기 대연정 제안을 합니다. 대연정 제안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당 대표였던 문희상 민주당 대표도 그때 당 의장이죠.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특히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민생에나 신경 써라 하고 일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 내부에 어마어마한 분열을 갖고 오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을까요? 폭탄은 내가 저쪽에 던졌는데 난리는 우리 쪽에서 났다. 딱 그 짝입니다.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폭탄은 내가 저쪽에 던졌는데 난리는 우리 쪽에서 났다 하는 일이 아마 지금부터 벌어질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왜냐 하니까
이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두 분 전직 대통령 감옥에 갇힌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 2020년 한 해 동안 그 보수 내부의 보수 우파 내부의 갈등은 많이 완화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문제 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은 내년 2022년 대선 이후에는 반드시 풀려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이낙연 씨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을 제안하려 했으면은 본인이 작년 당 대표 되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었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보면 4.7 보궐선거 이제 코앞에 눈에 닥치고 이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중반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기사회생에 기미는 없고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마냥 무너져 내려가니까 나름대로 꼼수 아닌 꼼수로서 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카드를 던졌습니다만 지금 이낙연 씨가 던진 그 사면 카드 갖고 보수 우파 내부에서 무슨 분열의 조짐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래 빨리 지금이라도 해라 너 진정성 있게 해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시지탄에 가만히 있으나 당연히 응당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 그 사면해서 빨리 돌아와서 집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문재인 왜냐니까 지난 12월 26일 날 한 일주일 안 됐죠.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두 번째 독대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많은 사람들은 대략 짐작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이제 보면 4.7 보궐선거 앞두고 뭔가 또 한 번의 깜짝 쇼를 해야 될 것이고 깜짝 쇼의 카드가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 카드라고 자신들은 회심에 한 카드를 꺼내는 모양입니다만 오히려 과거 2006년,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폭탄은 보수 우파에게 던졌습니다마는 난리는 저쪽 내부에서 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청와대에 있는 정무팀들이 조용조용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거 사실은 짜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건 너무 적당히 반대하셔야지 너무 세게 반대하시면 이건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괜히 좁아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대깨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대깨문 여러분 사실은 나와 이낙연 대표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나와 이낙연 대표가 4.7 서울 보궐선거에서 지고 나면은 이제 끝장이니까 레임덕이 이제 본교가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지금 보수 우파의 분열을 갖다 획책하기 위해서 또 중도층을 흔들기 위해서 선거 전략의 차원에서 꺼내든 회심의 카드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보면 민주노총, 또 전교조 이런 등등등등 흔히 이야기해서 2016년 그 겨울 광화문 광장 촛불난동 때 그 앞장섰던 그 강경한 목소리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재인, 이낙연 사정 봐주겠습니까? 난리는 저쪽 내부에서 나기 마련이죠. 참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보면 나름대로 회심의 카드라고 꺼낸 그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는 자기 양날의 검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칼 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자, 말을 꺼냈는데 여기서 슬그머니 없는 듯 얘기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지금 청와대 관계자 등을 통해서 이낙연 대표가 건의해 오면 논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여기에서 이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러면 이낙연 씨도 죽습니다. 이낙연 씨가 떨어지게 되면
이낙연 씨가 고꾸라지게 되면은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재명이 방방방 뛰어오를 텐데요. 잘 보세요. 지금 이재명 씨,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의 이 사면 카드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과 이낙연들 간에 나름대로 전두환, 노태우, 6.29 모델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 뭔가 극적인 반전을 갖다가 기도하기 위한 사면 카드로 꺼낸 것인데, 문제는 그 사면 카드를 꺼냈을 때 보수 우파 중도들이 흔들리고 거기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격론이 벌어지고 쫙쫙쫙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흩어지는 가운데 자기 자신들은 반사이익을 누려야 되는데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보면 보수 우파 중도 할 것 없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겠다니까 그래 만시지탄에 가만히 있으나 해라. 오히려 자기 내부에서 되니 안 되니, 아니 흔한 얘기로 제주는 우리가 부렸는데 왜 보면 재미는 너희가 보느냐 라고 자기 내부에서 보면 총질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나름 대연정이라는 꼼수, 상당 꼼수였습니다. 대연정이라는 꼼수, 즉 보면은 우리가 뭐 192인제 내지 뭐 저 중대선거구제로 선거 바꿔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소수당이 되었을 때 국무총리 자리라도 내어줄 수 있다. 그때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던 것이 바로 호남 세력들입니다. 호남 세력들이 반발하면서 열린우리당이 쪼개지는 조짐을 보였고, 바로 그 다음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하게 되죠. 전북지사 하나를 빼고 전국 그 당시 16개 시도였습니다만은 15개 시대를 갖다가 싹 뺏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의 광역 의원들 지역구의원 한 명도 당선 못 시키고 비례대표만 5명 붙인 바로 처참한 역대 가장 최악의 선거 결과 나왔던 것이 2006년 6월 지방선거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패하자마자 드디어 열린우리당은 쫙 쪼개지면서 2007년 초 되니까 열린우리당은 증발해버리고 말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외롭게 정말 혈혈단신의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낙연 대표가 나름 꺼낸 그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는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카드 마냥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갖다 둘로 쪼개고 오히려 상대방을 결집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결정적인 자기 목을 치는 자충수의 카드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리고 말을 꺼내놨으니 1월 14일 되면은 저 박근혜 대통령 형이 확정될 텐데 어째 사면 복권 안 할 수 있어요? 다 꺼내놨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 설 전에는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사면되어서 죄가 있어서 사면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정치적 보복에 대한 그들의 철회로서 두 분이 각자 자기 사저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길 바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우파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보 좌파는 그 입장에 따라서 둘로 쫙 쪼개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4.7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일 이제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기분이 괜찮으시죠? 저도 오죽 이들이 코너에 몰렸으면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고, 또 뭐 변론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피스아이, 그 비행기 정찰기죠, 감청기, 그거 타고 그거 가서 뭐 여기저기 전화해가면서 그 뭐 대령 뭐 또 준장한테 전화해가면서 뭐 우리 뭐 경계태세를 뭐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마라. 아니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김여정 그 앞에서는 숨도 못 쉬던 양반들이 왜 갑자기 피스아이를 타고 그렇게 생쇼를 할까요? 4.7 보궐선거가 바로 코앞에 닥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